마음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다. 그 사람도 오죽 답답했으면 남에게 힘들다고 했겠나. 그럴 땐 그냥 인정해주자. 그저 들어만 줘도 괜찮다. 이에 공감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힘들다는 말을 해서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에이, 겨우 그런 걸 갖고?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 기준에서 타인의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면 인간관계의 문이 다 막힌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한테 갔겠지. 왜 나한테 자기가 힘든 걸 굳이 꺼내놓고 얘기하겠나. 그 사람은 나에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티칭과 코칭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했던 건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주는 터칭이었다.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해결책은 직장에서 일할 때 찾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답이 없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다. 마음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찾아와 지금 너무 힘들다며 펑펑 울 때 마음으로 그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한다고.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특별하기에 빛나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요. 안녕하세요. 쉼을 드리는 위안입니다. 오늘의 책은 출판사 넥서스에서 펴낸 전대진 작가님의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라는 책입니다. 삶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잃은 사람들,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가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버티는 건 약자가 아니야.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정말 나약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버티는 과정에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꽃이 자라났듯 당신도 어제보다 더 성장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버티는 것은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람이 어떤 문제와 상황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은 계속 또 하나의 걱정할 이유를 찾더라. 마치 어딘가에 홀린 것처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쉽게 멈출 수가 없다. 달리고 있는 차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멈추기 어렵듯 걱정도 하면 할수록 빨라지고 커진다. 이미 흘러간 과거에 대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까? 나는 항상 이래왔으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나의 미래까지 추측하고 단정해버린다. 부정적인 생각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어렵다면 방향을 살짝만 틀어주면 된다. 걱정을 고민으로 바꿔보자. 걱정은 문제에, 고민은 해결책에 집중한다. 고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내 시선과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를 바꾼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제 아무리 그 문이 커 보여도. 기회를 줄 것. 살다 보면 전력 질주하는 때가 있고 너무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 걷다가 숨이 차면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거고 급할 때는 미친 듯이 달릴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 달려본 사람이 넘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넘어졌다면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면 된다.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건 일어서려는 나의 마음가짐이다. 기회가 언제나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 두 기회를 나 자신에게 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통 관심이 없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런데 둘 다 없으면 환장한다. 나 좋다는 사람 만나려니 나 좋다는 사람은 도통 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 사람 만나기 참 어렵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자. 사람의 마음 간 보지 말자.
좀 단순하게 가면 좋겠다. 왜 이리 머리를 굴릴까? 안 그래도 머리 아플 일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좋겠다. 참 유치한 생각 같은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인간 관계에서 알아둬야 할 메시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내게 뭔가를 바라기보단 내가 행복하길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같이 갈 사람이다. 그런 인연은 놓치지 말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자. 나를 나 자신이게 만드는 사람. 내가 가면을 쓰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해진다. 만약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대로 편하게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친구든 연인이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오래가는 것 같다. 한때 친했다가도 잊혀진 인연들을 생각해보면 그 관계가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는 아니다. Give and take. 줘야 할 때는 아낌없이 줄 줄도 알고 받을 땐 감사하며 받을 줄도 아는 사람. Give and give. 받을 때보단 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 정 많고 속 깊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Take and take. 늘 얻어먹기만 하고 받을 줄만 아는 사람. 개념도 없다. 그런데 정작 본인만 모른다.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도망치지 말자.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그 상황과 문제,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면 내가 도착한 곳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한술 더 뜨는 문제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왜 불편한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다. 사실 인생이 마냥 내가 편한 대로만 흘러가야 한다는 법은 꼭 없는 거지 않은가?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면 나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다. 그럼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닥쳐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다.
10kg이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절대 20kg을 들 수 없다. 당신을 향해서 무거우면 내려놓으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주지도 않을 거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그걸 들어주지는 않지 않은가?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거지 않은가?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기꺼이 인생의 링 위에 올라서자. 복싱 챔피언은 모든 펀치를 다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펀치를 가장 많이 맞아본 사람이다. 많이 맞는 과정에서 강한 맷집이 생긴다. 인생의 링 위에서 문제와 마주하고 부딪히면서 인생의 맷집을 키워가자. 그리고 언젠가 역전의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먹이는 거다. 지금 바로 2019년 7월에 아끼던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판정받았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호전되고 악화되길 반복하다 결국 천국에 갔다. 평소 그는 나중에 완쾌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얼마 후 병세가 갑자기 나빠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동안 찾아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병문안을 갔다.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다. 앙상이 뼈만 남은 채 눈을 떴다 감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동생 어머님이 대진이 형 왔네? 라고 하자 그가 눈을 떴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절로 눈물이 흘렀다. 형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수단은 손가락이었다. 손가락 까딱할 힘을 겨우 짜내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얘기했다. 형 오니까 좋니? 좋으면 한 번, 진짜 좋으면 2번 손가락 움직여봐. 내 손으로 2번의 떨림이 전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퇴근길에 늘 지나는 병원이었는데 나중에 하다가 결국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왜 자주 찾아주지 못했을까? 왜 자주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의 하루와 나의 하루는 무게가 달랐을 거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벼운 손가락 너머로 전해진 무거운 떨림은 내게 특별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가 따라온다는 걸 말이다. 오늘의 책은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을, 열심히 살았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